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윤통 컵 아직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부정선거는 음모 팩트, 그리고 Daddy is back, America is back, 트럼프, 머그하고 텀블러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 방송에서 댄 번지노하고 그 캐시 패텔, FBI 부국장 그리고 국장이죠. 둘이 지난주 금요일 머리아 발티로머 팍스 뉴스 그 선데이 퓨처스 그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제프리 앱스틴이 자살한 게 맞다 거듭 강조했습니다. 캐시 패텔 같은 경우는 이번이 두 번째고 댄 번지노도 내가 이것저것 다 봤는데 자살한 거 맞다. 그래서 이걸 놓고 지금 역풍이 엄청나게 많이 일고 있습니다. 믿었던 너네들이 어떻게 앱스틴이 자살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폐쇄로 고장 났었죠. CCTV가 고장 났었고 그때 교도관 2명이 잠들었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그 검시관 한 명은 사설 검시관인데 이분도 이거는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다. 그 목에서 이렇게 뼈가 어, 끊어진 걸 보면서 그렇게 이제 판단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너네들이 앞장서서 이걸 자살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러면 구체적인 근거를 내라는 거죠. 왜 그때 CCTV가 작동이 안 되는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댄 번지노도 그렇고 캐시 패텔도 그렇고. 댄 번지노 같은 경우는 자기 그 럼보 쇼에서 직접 그렇게 매번 얘기했거든요. 앱스틴 자살한 거 아니라고. 그러다가 어떻게 딱 들어가자마자 자살한 걸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저도 지난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조차 자살이라고 인정할 정도면은 정말 자살했던지 아니면은 제프리 앱스틴이 FBI 법무부하고 어떤 합의를 해가지고 내가 이거 다 부는 대신에 나를 놓아달라 뭐 그렇게 거래를 했을 수도 있는 건데요. 뭐 지금 앱스틴이 생존해 있다는 그런 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이테이크라는데 WLT 리포트 보면은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댄 번지노하고 캐시 패텔이 약점 잡혔다. 그리고 이런 거래를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족이 협박받았다든지 본인 아니면 엄청나게 큰 약점이 잡혔든지 이 둘 중 하나가 아니냐. 뭐 블랙메일 된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X에서도 지금 반응이 안 좋아요. 굉장히 큰 슈퍼스타들이거든요. 캐시 패텔도 그렇고 댄 번지노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했던 팟캐스터 중에 한 명이 이제 댄 번지노였는데 굉장히 이제 설명을 잘하고 댄 번지노하고 빌 오라일리가 둘이 싸웠을 때도 저는 댄 번지노 편이었습니다. 싸웠다기보다는 빌 오라일리가 그냥 시기 섞인 그런 뭔가를 한 거죠. 뭐 그 갑자기 하루 느닷없이 댄 번지노를 막 비판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댄 번지노 쇼에 출연하고 싶었는데 댄 번지노가 뭐 바로 오케이를 안 해줬나 봐요. 어쨌든 조금 이상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이들이 여기서 막혔을 때, 이들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은 저는 그러니까 정말 했다고 정말 의심되지만 이들조차 이렇게까지밖에 얘기를 못한다면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스티브 배너는 딥스테이트가 이기고 있다. 법무부가 지금 이렇게 약점이 잡히고 팬 번디 법무장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앱스틴 지금 사실 경제보다도 앱스틴 파일 공개를 더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미국 보면은. 그래서 지금 트럼프 산하 법무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딥스테이트가 이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면 딥스테이트 뿌리 뽑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이게 굉장히 이게 시스템적으로 얘네들이 저쪽에 있는 애들 아무도 기소 안 되잖아요. 아무도. 우파 진영만 계속 지금 방어하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만 봐도 딥스테이트가 얼마나 센지 알 수가 있고. 참고로 스티브 배넌도 음모론을 굉장히 또 이제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뭐 군부가 장악해가지고 미국을 다 좌지우지한다는 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제가 2020년에 인터뷰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Q 음모론을 뭐 집단 저희 완전히 사기 집단이라고 비난했었어요. 근데 이제 딥스테이트에 대해서도 그때 너무 세고 자기도 이제 교도소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스티브 배넌 입장으로서는 더 억울할 거예요. 교도소에 줄줄이 갔잖아요. 트럼프 최측근들이 다. 파워 매니폴트부터 해가지고 뭐 스티브 배넌, 로저 스톤 너무 많이 갔죠. 예, 조지 파파다폴로스 너무 많이 가가지고 셀 수 없을 정도인데 도대체 딥스테이트 언제부터 뿌리 뽑는 거냐? 도대체 트럼프는 뭐 하는 거냐? 이런 말이 이제 나올 만합니다. 이제 150일 정도 됐잖아요. 취임한 지도. 그러니까 저도 답답해요. 근데 저는 사실 한편으로는 이걸 기대 안 하고
올 때 오나 보다 그냥 그렇게 저는 이제 마음을 잡았어요. 특히 로버트 멀러 특검 때부터 본 사람들은 너무 괴로웠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조금 이제 미국 정치에 있어서 우울해졌던 것 같아요. 예, 로버트 멀러 특검이 딱 조사 착수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큐 음모론이나 이런 데가 좌파에서 만든 것 같아요. 그럼 큐 음모론이 출발 지점이 뭐냐면은 트럼프하고 로버트 멀러 특검 이 둘이 뭉쳐가지고 악당들을 다 소탕한다, 딥스테이트를 다 소탕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내러티브거든요. 근데 로버트 멀러 자체가 딥스인데 어떻게 트럼프하고 듀엣으로 콤비로 그 콤비가 이렇게 다 잡는다는 걸로 출발해요. 제가 그 포스트 다 본 사람은 아마 없을 굉장히 드물 거라고 봐요. 큐 포스트는. 근데 아직도 거기에 이제 연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 댓글 봐도. 자, 그리고 트럼프 오늘 취임 이후 잇따라서 대립각을 세운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과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남아공의 백인 농부 집단 살해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실체를 둘러싼 논란이 있는 백인 농부 집단 살해 의혹을 거론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어요. 실체를 둘러싼 논란. 그러면은 무슨 논란입니까? 팩트인데. 예?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정상은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서로 인사말과 덕담을 나눴지만 트럼프가 기자들 질문을 허용하면서부터 논의 주제가 백인 농부 집단 살해로 갔습니다. 뭐 이게 팩트인 거 여러분께서 잘 아시고 트럼프가 얼마 전에 난민들, 남아공 백인 난민들을 많이 데려와서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왜 백인 데려왔냐? 백인 싫어하잖아요. 또 싫어하는 척하는 거죠. 지네들도 백인이면서 기자들이 뭔가 있어 보이려고, 뭔가 걱정해주는 척 해보이려고 흑인들하고 소수계를. 기자들이 자료한 가운데 트럼프는 일반적으로 집단 살해 피해를 보는 사람은 백인 농부들이다. 백인 농부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면서 그 농부들은 흑인이 아닌 백인이다. 그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남아공을 떠나고 있다. 이것은 슬픈 일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그러니까 라마포사 대통령을 두고 당신은 그들이 땅을 빼앗도록 허용하고 그들은 땅을 빼앗을 때 백인 농부를 살해한다. 그들이 백인 농부를 살해해도 그들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신문을 보여줬습니다. 신문 프린트한 거를 이렇게 그 백인 농부들이 살해당한 걸. 팩트죠. 근데 지금 보니까 한국 언론들은 뭐 논란이다, 실체 논란이다 그런 안티 트럼프 내러티브를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나는 우리가 그에 대한 설명을 듣기 원한다. 나는 당신이 그것을 원치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러면서 정상회담 중 참모에게 남아공에서의 백인 농부 학살 의혹과 관련된 영상을 상영하도록 했고요. 또 백인 희생자 관련 기사를 출력한 종이 뭉치를 라마푸사 대통령에게 건넸습니다. 영상은 대규모 집회에서 극좌 야당 정치인인 줄리어스 말레마가 네덜란드 이주민을 죽이고 농부들을 죽이자라는 흑인 차별 정책 시행 시기 악명 높았던 구호를 외치고 토지 몰수를 주장하는 장면. 트럼프가 백인 농부 1000명이 묻힌 곳이라고 지적하는 장소를 향해 이동하는 차량 행렬을 담았습니다. 그러자 마치 기습 공격이라도 당한 듯 라마포사 대통령은 영상에 등장한 선동 연설은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소수 정당 관계자 주장일 뿐이다. 그러면서 누구도 토지를 빼앗을 수는 없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아공에 범죄가 있고 사람이 죽는다. 범죄에 의해 죽는 것은 백인만이 아니다. 흑인들도 많다. 대부분 흑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라마포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인 농부 1000명이 매장된 곳이라고 지목한 영상 속 장소에 대해서 어디인지 알고 싶다. 나는 저것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여기 앞서가지고 미국 남아공 관계 리셋 할 필요가 있다면서 남아공의 풍부한 희토류 이런 핵심 광물을 포함한 양국 간 교역 확대와 투자 촉진을 의제로 삼고 싶다고 했지만 거의 이날 백인 농부 집단 살해 쪽에 주제가 집중됐습니다. 백악관에서도 이걸 공식화했습니다. 정상회담 뒤에 그 회담 동안에 상영됐던 동영상을 X 백악관 공식 계정에 방금 전 집무실에서 선보였던 영상이다. 남아공 박해 증거라는 제목으로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날 배석한 남아공 골프 스타죠. 얼니얼스하고 남아공 정부 측 인사가 잇따라 일어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또 인사 나눈 시간도 가졌는데요. 저는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서 종게 이렇게 의견 차가 있다는 거를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는 그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뒤에서 막 싸우고 앞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것보다 그냥 이런 거를 대외적으로 이제 시대도 시대니만큼 다 이제 휴대폰도 있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아는 시대 아닙니까? 인터넷 시대. 그거 굳이 숨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대외적으로 이렇게 전 젤렌스키하고 의견 충돌이 있는 것도 전 세계에서 다 잘 본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민주당 코치를 받은 젤렌스키였지만. 자, 트럼프는 남아공에 대해서 지금 안 좋게 생각하는 게 백인 농부들을 상대로 박해를 하고 있고 살해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있어요. 그건 팩트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는 남아공에 그러니까 한국 언론들은 주장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팩트입니다. 기사들도 나왔고. 그래서 트럼프는 남아공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죠. 지난 3월에는 주미 남아공 대사를 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하고 추방시켰습니다. 또 모든 난민 수용을 중단했죠. 하지만 유일한 예외로 남아공 아프리카너 백인 49명을 난민으로 받아들여 정착을 돕기도 했습니다. 그 난민들 보니까 굉장히 좀 가족적인 그런 난민들 같았죠. 이런 다른 난민들 막 깽단 예, 이런 베네수엘라 갱단 이런 사람들하고는 달랐잖아요. 그런 레벨이. 그러니까 난민들도 가려서 이렇게 데려올 필요가 있다는 거죠. 트럼프. 저는 그 말에도 동의가 돼요. 또 그동안에 너무 많은 정말 별의별 인간들이 다 들어왔잖아요. 1200만 명이 들어오면서 강간범도 들어오고 살인범도 들어오고 갱단들 들어오고 오면서도 그 어린이들 수백 명을 수백 명이 뭡니까? 수만 명을 이렇게 강간하고 언론들은 보도 안 하고 그런 내용들은 그러니까 뭐 불법 체류자들은 마치 천사인 것처럼만 묘사하는데 그 정도로 썩은 거고 미국인들이 이제 더 이상 안 속는 거예요. 이 내러티브에 더 이상 안 속습니다. 미국인들이. 자, 그래서 그 11월 남아공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없으면 그건 이전과 같은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러면서 불참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고요. 또 G7은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주요 7개국을 얘기합니다. G7이 러시아를 회원으로 유지했더라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도 그건 정확하게 트럼프가 진단했다고 봅니다. G8이 맞아요. 러시아가 빠진 G7 무의미합니다. 사실. 러시아하고 좋은 관계 가져야 돼요. 미국하고. 딥스테이트 진영에서 자꾸 러시아하고 미국 간의 관계가 안 좋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이날 회담장에는 일란 머스크도 참석했습니다. 일란 머스크도 남아공 출신이죠. 자, 저는 항상 이제 트럼프 가문에서 이제 뭐 트럼프 장남이건 차남이건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트럼프 주니어 저는 굉장히 이제 연설을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주니어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는데 트럼프 주니어가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아마도 모르는 일이다.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받게 돼 영광이다.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열린 제5회 카타르 경제 포럼에 대담자로 참석해서 이렇게 밝힌 거예요. 질문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지난 10여 년간 미국 재계를 장악해온 woke 이념 광기와 맞서 싸우는 최전선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도 모르지만 언젠가는 그런 소명이 있을 수도 있다. 언제나 이에 대한 열성적인 지지자일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트럼프 주니어는 비즈니스보다는 이렇게 정치 쪽에 좀 더 맞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좀 측근들에 따르면은. 또 헌터 바이든 다음이 트럼프 주니어라는 말은 완전 틀린 말이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아들 헌터와 자신이 비교되는 것에 굉장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 헌터 바이든은 뭐 마약쟁이에다가 뒷돈 받고 중국하고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헌터는 자기 아버지가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마법처럼 사업가가 돼서 수상한 외국 기업에서 돈을 받고 우크라이나 부리스마 얘기하는 거겠죠. 에너지 기업 8만 6천 불 매달 받았죠. 미국 정책에 영향을 끼쳤지만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글로벌 상호 관세를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무역 정책 옹호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미국한테 긍정적인 효과 나타내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죠. 지금 미국한테 모든 상황이 유리하게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트럼프가 잘 이끌고 있는 거예요. 자, 잠시 전화 말씀드리겠습니다.hnhkorea.com 들어가시면은 메가 앨범인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 미국산 단일 성분이고요. 예, 고품질 알부민입니다. 사이트 가입이나 주문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213-500에 3301번, 213-500에 3301번으로 직접 전화하시면 자세한 안내로 도움을 한국어로 친절하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hnhkorea.com 들어가셔서 추천인의 진실정치 할인 코드 W20 넣으시면 20% 할인 받으실 수가 있고요. 한국 병원에 납품 중입니다. 한국 의사와 약사들에게 큰 호응 얻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은 hnhkorea.com 한글로 돼 있으니까 편하실 거고요. 미국에 계시면 drknchealth.com 들어가시면 똑같이 그렇게 주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빌 클린턴이 한국에 갑자기 가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뭐 제가 어제 미셸 박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이자 가장 유력한 주한미 대사 후보 뭐 인터뷰했는데 부적절했다. 지금 타이밍이 시기가 웃긴다. 대선을 앞두고서 왜 한국에 가느냐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자, 그래서 빌 클린턴이 한국에 방한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금융계에 따르면 클린턴은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폴시즌스 호텔에서 미국 사모펀드 아이스퀘어드 캐피털이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연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설비 얼마나 줬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 사람 몇십만 불 받아요. 러시아에서 한 번 할 때 50만 불 받은 적도 있습니다. 자, 클린턴은 아이스퀘어드 캐피털 고문인데요. 연설은 사덱 와바 아이스퀘어드 캐피털 회장과 대담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연설에서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 또 금융 관련 현황과 글로벌 투자에 필요한 시각을 과거 재임 시절 경험 그리고 사건과 연결해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설은 1시간 넘게 진행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자리에는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을 비롯해서 저희 국민은행, 하나은행, 그다음에 농협은행 관계자 이렇게 국내 한국 금융권 관계자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아이스퀘어드 캐피털은 2027년까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5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요. 조만간 서울에도 사무실을 열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셜 미디어요 곳곳에 나왔어요. 유튜브 일부 방송에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X에 가장 먼저 올라왔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마 유튜브에서 가장 먼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클린턴을 봤다는 목격담과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사진에서는 클린턴이 서울 광화문 광장과 인사동에서 경호원들 경호를 받으면서 한국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부정선거 저지르러 왔냐? 그런 질문은 안 받았나 봐요. 빌 클린턴이. 자, 그래서 트럼프 비선으로 평가받는 그런 공객이죠. 저랑도 인터뷰 한번 했습니다. 그 로라 루머. 한국에서는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언론들이 막 9999 하는데 국자라고는 절대 표현 안 하잖아요. 또 한국 언론들은 그 로라 루머면은 솔직히 그냥 우파예요, 우파. 예, 그리고 굉장히 그 공정하고 예, 정당성을 굉장히 따지는 그런 분인데 얼마 전에 제가 올린 영상에서 제임스 코미 향해서 막 따지는 모습 보셨을 겁니다. 트럼프 러시아 내통 조작 스캔들 만든 것에 대해서 Crossfire Hurricane이라고 불러요. FBI 코드명으로는 트럼프 러시아 내통 조작 스캔들. 자, 그래서 로라 루머는 X를 통해서 빌 클린턴이 한국 대선을 불과 몇 주 앞두고 한국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도모해서 한국 대선에서 국자 성향이 승리하도록 지원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클린턴이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억만장자 마이클 킴 자택에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클린턴은 한국 대선 16일 전에 방문했고 방문 기간 모금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마이클 킴이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가리키는 게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국적인 마이클 김 회장 영어 이름이 바로 마이클 병주 킴이라고 합니다. 자, 클린턴은 1993년 7월 취임 첫 해에 한국에 왔었고요. 96년 4월, 98년 11월에 방한했고 98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자, meme therefore I am이 X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얼마나 트럼프 관세가 미국한테 굉장히 필요한 건지 이 글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번역해 드리자면 이렇게 나와요. 와우, 주류 언론은 자신들 논조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실을 보도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게 TV 방송입니다. 로컬 방송이 좀 더 나아요. 그 전국 채널들보다. 자, 노스캐롤라이나 가구 회사인 밥 팀벌레이크 갤러리는 관세를 피하고 미국산 제품을 선택하는 구매자들 덕분에 작년보다 매출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베테랑이자 소유주인 밥 팀벌레이크는 이렇게 밝혔어요.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시장이다. 최고의 시장을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트럼프 덕분에, 관세 정책 덕분에. 트럼프 관세는 효과가 있지만 엘리트들이 원하는 방식은 아니다.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상상해봐라. 트럼프의 모든 정책 통틀어서 저는 제일 잘한 게 바로 관세 정책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인정해야 돼요. 미국이 너무 지금 시궁창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관세 정책을 당연히 펼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관세 다 연결돼 있어요. 관세, 국경, 남쪽 북쪽 국경 다. 러우 전쟁 빨리 해결해야 되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도 해결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을 끝내기가 싫대요. 이건 트럼프가 직접
확인한 거고요. 이스라엘로부터. 모든 걸 지금 하나둘씩 해결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는 관세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중산층이 살기 위해서는 빈곤층도 일어나기 위해서는 관세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트럼프가 해낸 겁니다. 가장 큰 치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유심히 생각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관세가 지금 완전히 셋이 된 게 아니에요. 중국 상대로는 90일만 유예하고 또 이렇게 킥인 또 다시 관세 언제든지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걸 이용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말 안 되네 또 높이고 약간 계속 이렇게 90일간 유예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한국 상대로도 그리고 다른 국가 상대로도 그런 어프로치로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딱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너네들 하는 거 볼게. 일본 너네들 하는 거 볼게. 캐나다 너네들이 하는 거 볼게.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연기하는 그런 굉장히 지능적인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딱 보면 이런 관세 정책, 이런 기가 막힌 관세 정책 누가 펼쳤습니까? 또 트럼프 외에 이걸로 지금 중국을 꼼짝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 컨트롤에도 이게 굉장히 유용하게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셔야죠. 트럼프가 중국 상대로 이 관세 정책 펼치면서. 자, 이렇게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대놓고 틀었어요. 틀어가지고 봐라. 이렇게 백인 탄압하고 살해하고 차별하는 거. 그런데 여기 남아공에서 온 이 외교관들이 안 보는 겁니다. 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트랜스젠더 뉴스가 또 나왔는데요. 캘리포니아 북가주 요세미티 공원,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이렇게 트랜스젠더들이 또 이렇게 정신 나간 짓을 했습니다. 여기 트랜스 깃발을 여기 꽂았어요. 암벽에 1500피트 위치에서 암벽에 이렇게 트랜스 깃발을 꽂았습니다. 전 보기만 해도 역겹고 이게 뒤틀려요. 저런 트랜스젠더 보면. 자, 조 바이든이 10년 전부터 뭐 암이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스테리. 최고 의료 기술 두고 암 말기까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냐. 숨겼냐. 이런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원이 주치의 참모진 불러서 진상조사에 나섰고요. 뭐 바이든이 정신 나갔다는 거는 10년 전부터 제 방송 보신 분 여러분께서는 잘 아실 거예요. 헛소리하고 이 헛소리하고 저 헛소리하고 뭐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툭 하면은 넘어지고 뭐 꼬맹이들이 자기 다리털 만지면 기분 좋다 그러고 이런 말 그리고 그 여자애들 막 이렇게 그 어린애들한테 하기도 싫은데 막 강제 뽀뽀하고 이런 모습들이 아이들만 보면 환장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바이든도 약간 그런 쪽이 아닌가 예? 의심이 되더라고요. 어린애들 이렇게 키스하는 거 그리고 어린애들 막 키스받기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막 키스하려고 안달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역겹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암, 뭐 암 말기, 뭐 암 10기라는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든이 재임 중 건강 상태를 미리 알고도 재선을 위해 숨긴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70대 후반부터 전립선 암 검사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능한 사례라는 그런 반론도 나오고 있는데 꼭 이런 말을 집어넣어요.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반론도 있다. 이거는 반론을 떠나서 제정신이 이미 아닌데 바이든이 일찌감치 헛소리 많이 했잖아요. 10년 전부터 특히. 그래서 저는 2020년 때도 이거는 정말 트럼프가 질 수가 없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인간 상대로 질 수가 있냐.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런 인간하고 인간 상대로 헛소리하고 어린 소년이 자기 다리털 만지면 기분 좋다. 이런 말을 그 공개석상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정치인이 공화당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하면 매장당했다고요. 근데 민주당이니까 실드 쳐준 거고 이것도 계속 실드를 쳐준 겁니다. 왜냐하면 좌파 진영에서 내세울 만한 대통령 후보가 없었거든요. 어지가 없으면 바이든을 올렸겠습니까? 그래서 공화당 의원 그 하원 감독 및 정부 개혁위원회는 전임 바이든 정부 백악관이 당시 대통령 건강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은폐한 것이 아니냐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위원회는 당시 대통령 주치의에 대한 면담 조사를 추진하고 당시 바이든 참모진도 불러서 증언을 요구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잘하는 거예요. 예. 이것만 봐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이 아저씨가 이 할아버지가. 자, 조사가 추진된 배경에는 역시 바이든 재임 기간 건강에 대한 깊은 의구심이 깔려 있습니다. 바이든은 역대 최고령 미국 대통령직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만한 건강 상태인지를 두고 여러 차례 논란에 휩싸였죠. 그래서 트럼프는 인지력 테스트를 해야 된다. 저 인간은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걸 놓고 한번 그 다른 기자 놓고 한번 제가 호통을 친 적이 있었어요. 뭐 나이 갖고 막 난리치더라고요. 아이 고령이 제가 그랬거든요. 고령 나이는 상관없다고. 고령은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이 정신 나간 친구가 정신 나간 기자가 나이가 왜 상관이 없냐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나이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인지력이 중요하다. 제가 그렇게 그 충고를 했죠. 그 나이랑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 사람도 그냥 주류 언론 메인스트림 내러티브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토론할 때도 가만히 이렇게 토론하다가 갑자기 내가 메디케어 이겼다 이랬잖아. I beat Medicare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했잖아요. 만약에 공화당 진영에서 그런 얘기했으면 그날로 그냥 완전히 끝나는 건데 그래도 실드를 쳐주려고 하니까 바이든이 좀 버틴 겁니다. 그 민주당 쪽에서는. 대선 토론 때 그런 인지력 문제가 심각하게 나오면서 카말라 해리스한테 그 후보직을 물려줬죠. 그래서 어떻게 미국처럼 세계 최고 수준 의료 시스템에 누구보다 먼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미국 대통령이 뼈에 전이 될 때까지 암 발병 사실을 몰랐을 수가 있느냐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실드 쳐준 거죠, 뭐 다들. 언론도 그렇고 언론은 거의 바이든 빠나 마찬가지고 한국 언론하고 미주 한인 언론들이 다 바이든 빠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께서 간단하게 재방송만 빼고 언론인들 출신으로는 재방송 빼고는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는 언론인 출신은 저 말고는 바이든 바 모르겠습니다. 뭐 일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아는 한 언론인 출신으로는 저 말고는 이렇게 그 유튜브 통해서 활동하시는 분들, 한국 분들, 한인 언론들 통틀어서 저밖에 없다고 봅니다. 안티 바이든은 언론인 출신 얘기하는 거예요. 저널리스트 중에서 그 정도로 저널리스트들이 다 썩어 빠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좀비처럼 걸어가는 이 사람 보고 만만세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만만세. 바이든 그립다. 지금 내러티브가 그거 아닙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바이든 때가 좋았다 그러고. 자, 아이렘넌트 프리스쿨 소개해드립니다. 예,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프리스쿨이고요. 우리 아이들이 처음으로 사회를 배우는 이 소중한 시기,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느냐가 평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교사진 모두 신앙 안에서 교육 소명을 받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전화번호는 714-441번에 1004번입니다. 714-441-1004번 전화하시면 됩니다. 예, 참사랑 교회 산하 아이렘넌트 스쿨은 하나님 자녀로서 자신이 누구인지 가르침으로써 어린이와 그 가족 삶에 영원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설립됐습니다. 자, 진정은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운영이 됩니다. 예, 여러분이 제 고용주입니다. 예,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후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방송 운영에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